미국이 내년 열릴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도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도미노처럼 퍼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미국에 발맞추어 중국과 함께 싸웠던 일본이 미국을 이번에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일 수교를 50주년 앞두고 있다며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금을 대폭 늘리면서 미국에 아부하며 뭐든지 따라갈 것 같이 했지만 결국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에게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자극하는 일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일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일본 경찰이 사실상 외국인을 겨냥해 검문 수색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항의했습니다. 주일 미 대사관 미국 시민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사관은 일본 경찰이 외국인을 불신 검문 수색한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인종 프로파일링, 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중 일부는 구금, 신문, 수색을 당했다.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은 이민 증명서를 소지하고 구금될 경우 영사관에 통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세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이미 발급한 비자 이력도 일시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나오는데, 원래부터 일본 경찰의 불신 검문은 악질로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까지 나서서 경고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가면 일본 경찰이 심심치 않게 아무나 잡고 검문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 일본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가 입국한 한국인을 도착공항에서 무려 340km 있는 호텔에 격리해 격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지난 3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A씨는 직선거리로 약 440km 떨어진 아이치현 도카나 외시에 있는 주부공항 인근 호텔에 격리되었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떠난 지 약 10시간 만에 숙소에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먼 곳까지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호텔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일본 정부가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 뿌리는 역사인식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이 다큐가 영국 방송 채널 4에 방송되기 전에 영국 디지털 고고학 연구소는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은 약한 나라 사람을 끌고 가서 전쟁 도구, 성도구로 삼았다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큐는 일본에 9년 동안 체류하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영국 출신 낸시 로버츠 감독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이 다큐를 만들면서 일본 극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인터뷰에 나온 위안부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다큐 로버츠 감독은 이용수 할머니는 영감을 주는 존재라며 할머니는 정의를 위해 끈질기게 싸우고 매우 용감하고 결연하게 전세계 피해자들을 위한 최종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서 그들의 만행은 아직도 그대로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주변국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독일 해양연구소는 일본이 오염수를 버리면 57일 만에 태평양 절반에 닿는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연구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1년 안에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고 10년 뒤에는 태평양 전역으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후쿠시마 원전 1km 밖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주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가 280일 뒤면 남해안에 도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320일 뒤에는 동해, 1년 뒤에는 서해까지 오염되고 10년 뒤면 태평양 전역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해류의 영향으로 오염수가 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슷한 유도에 있는 일본 미야자키보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 오염수가 정말 무해하다면 왜 일본 호수에 방류하지 않습니까? 라고 일본에 따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전세계 눈총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끝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9년 국내에서 일본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던 유니클로가 최근 529억 원의 흑자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국내 언론은 유니클로가 문 열자마자 품절되더라 라는 등 적자였던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대반전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가 연달아 디자이너 콜라보 상품이 성공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면서 체제 개선에 성공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10월 일본의 보수 매체 주간 문春은 한국의 노재팬 불매운동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가 흑자가 되었다는 것은 최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유니클로는 작년 회계연도 매출이 6,297억 원이었고 올해는 5,824억 원으로 7.5%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833억 적자에서 올해 529억 흑자로 돌아섰다는 큰 이유는 5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증가가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 비용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5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으니 이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판관비가 줄었는데 마치 적자에서 흑자가 된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올해도 매출이 감소했기에 사실상 471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한국에게만 관계 해결책을 가지고 오라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이 무력화됐다는 기사를 내며 사실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인권 문제와 오염수, 역사인식 문제 등을 통해서 전세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일본의 경제와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입국을 막아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1월 일본 정부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며 일손이 부족하다며 14개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을 무기한 허용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민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본 상황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 외국인에 대하는 태도나 노동자 인권 상황은 최악이라고 지목받으며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연일 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본에 가서 일하려고 하겠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 화제가 되면서 일본에서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오징어 게임을 봐도 오징어는 먹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방송 비정상회담에 나온 일본 패널은 과거 일본은 오징어 최대 소비국이었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줄었냐는 질문에 치아가 약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오징어 섭취도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표로 나온 패널이 의아스럽다며 일본 패널을 째려보며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쿠시마 때문 아니냐. 이상 쓸멍이었습니다.